아하, 서울과 딱 붙어있는 경기도 고양시네요. 아파트 가득한 이곳 어디에 집을 지어나 했더니 정겨움이 남아있는 동네가 있었네. 파도가 하늘에 닿았다면 큰 구름이 만들어질 달을 노려야 해. 혹시 얼핏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느낌의 남편? 차를 털고 물을 피해도 저는 결혼 전에 단독주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당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아이는 아파트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질 못하더라고요. 어린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젊은 아빠. 제가 직접 지었죠. 아무래도 제 직업이 조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 연출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떤 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커다란 거부감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 짓는 거는 조각과는 또 다른 영역 아닌가요? 심지어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직접 다 했다는데 외관을 보아하니 우여곡절 많았을 것 같죠? 젊은 아빠를 철들게 한 집 짓기. 모르긴 몰라도 그 엄청난 사연을 들어주는 데는 아빠이자 건축가인 박현근 소장님이 딱이지. 소장님은 몇 점짜리 아빠이신가요? 네? 몇 점짜리 아빠냐고요? 100점은 아니라도 그래도 한 9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기 전에 옛날 이야기 해주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같이 야구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애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자기는 미래에 이런 집에 살고 싶다 해서 제가 시간 내서 그 우리 애를 위한 집도 설계해 준 적이 있다니까요. 그냥 생각난 거 아무거나 다 말해도 돼요? 일단 제 집에는 혼자 살 거고요. 이제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잖아요. 혼자 살아서. 식탁 놓고 수다 떠는 공간. 아지트. 아지트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도 대략 그 공사비를 알아야 되니까. 한 1억 정도? 이러고. 네, 한 아빠 바로 그려줄게. 자, 작업 들어갑니다. 오늘 보러 갈 집도 아이를 위해 아버지가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진짜 기대되는데 제 같은 사람이 또 있네요. 아 꽃도 피고. 아 근데 이제 비가 와서 우산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 집인 것 같은데요. 깨끗하네. 여기가 맞네요. 와, 이거 땅의 형태부터 이 포장하고 이 선들이 집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건축가 박현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비가 부슬부슬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이를 위해 집을 짓고 10년은 더 철이 든 남편 김종우라고 합니다. 집짓기 그 어려운 걸 해낸 남편을 새롭게 본 아내 강지희입니다. 분위기를 보니 집 짓는 거에 관한 한 손발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아이가 커지면서 활동량을 제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다면 차라리 집을 짓는 게 어떨까? 약간은 독단적이지만 협의를 구하는 과정인 것처럼 제가 이제 연출을 하면서 거의 마음속으로 전 정해놓고 빌드업을 했죠. 지금 빌드업을 했다길래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쿵쿵 오히려 아들보다 더 심하게 걸었나. 아니 슬리퍼를 신겨줬는데도 굉장히 걸음걸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그 10년 넘은 장롱면허가 있는데 그 운전을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형차를 중고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첫 섭득이 훨씬 전에 훨씬 미리 전에 그러니까 운전을 빌드업을 한 시킨 거야. 거죠. 빌드업을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운전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집 짓는 동안 가정 경제는 아내가 책임을 지고 남편은 오로지 집 짓기에만 몰두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때부터 행복 끝, 고난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을 디자인하고 설계사분을 찾아갔을 때 이거는 좀 안 된다. 선행되어야 할 게 많다. 뭐 측량부터 시작, 뭐 경계 측량, 현황 측량, 측지사를 통해서 뭔가 행정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하나하나 배워갔던 거죠. 전혀 몰랐습니다. 얼핏 보니까 좀 독특해요. 아 그래요? 이런 현관이 모서리로 탁 들어간다든거나 이런 풍수상 어른들이 싫어하시는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다음 가장 신기한 게 요 주차장 이 바닥에 포장선이 태어나서 처음 본 선이에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뭔가 바닥에 무슨 형이상학적인 디자인을 하려고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원래는 여기가 조각조각 나 있는 땅을 하나하나 조금씩 사면서 앞에 도로랑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제멋대로인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다 보니까 지적이 엄청 복잡하네요. 엄청 복잡해요. 이 앞에 잔디밭은 사실 저희 마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의 일부분인 거고 이 건물의 대지는 앞에 화산송이 빨간색 화산송이 있는데 그 부분 경계석 있는 부분까지예요. 이게 땅 모양 그대로 경계석이 이 디자인을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이거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제가 직접 해가지고 그럼 시공도 직접. 네, 시공을 제가 직접 했어요. 직영공사의 현장 소장님. 그렇죠. 네, 직영공사의 현장 소장이자 그 자격증에 따야만 하는 현장 관리인이자. 그런 것까지 다요. 네. 올인하신 건가요, 남편분이? 아주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지으면서 모든 걸 다 혼자 풀어내느라고 아마 고생 좀 했을 거예요. 자재 수급부터 공사 스케줄 관리, 그다음에 신호수까지. 네, 신호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정말 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집 짓기 고생담 좀 들어볼까요? 이 현장 관리인이라고 하는 관리자, 쉽게 말하면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법적으로 필요한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일을 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현장 관리인이 없어지는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을 그냥 그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따서 저를 현장 관리인으로 집어넣고요. 오라, 현장 관리인 자격증까지. 그 다음은요? 철근을 발주하고 철근을 당연히 KS 마크 기준에 맞는 걸 당연히 발주했는데 어느 날 공정을 시작하고 이제 인부분들이 오셔가지고 철근을 엮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KS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금액은 국산 금액을 받고 훨씬 싼 걸 보낸 거였죠. 하루에 한 150에서 200 정도 인건비가 그 정도 나가던 시기였어요. 그냥 과감하게 멈춰버리고 그래도 이거는 용납을 못한다 내가. 어쩌면 좋아. 근데 지금까지 고생한 양반이었대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하수 관련된 것 같아요. 정화조를 파기 위해서는 2m 넘게 파 들어가야 되는데 1.2m쯤 팠나? 지하수가 너무 맑디 맑은 청량한 빛의 물이 점점 스며 나오는데 그날도 처음엔 공사 못했죠. 펌프를 빌려다가 물을 쫙 뺐어요. 뺐더니 물이 쫙 빠지는 거예요. 좋다. 그럼 이제 정화조를 심는다고 말을 해도 되겠다. 정화조 공정을 진행해도 되겠다 하고 다음날 왔는데 그대로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맞다. 여기가 논이었구나.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공사가 길어지면은 그게 다 비용 부담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젊은 아빠는 인생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답니다. 너무 바깥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집에 와도 몸에서 열이 안 빠져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몸이 계속 뜨거우니까. 저는 세탁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했구나. 막
다 페인트 묻어 있는 건 당연히 기분이고 시멘트 묻어 있고 막 이런 거면은 또 이제 다 뜯어서 이렇게 다 뜯어서 세탁기에 넣었던 기억이 나요. 순간순간 진짜 너무 힘들고요. 그 순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살 집을 내가 지으면서 조금 더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공간 안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 끝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더니 남편의 진한 땀방울로 쌓아올린 집 제대로 봐야겠죠? 일층은 공용 공간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방 겸 거실에 화장실과 세탁실, 보조 주방이 나란히 배치된 구조. 부부 모두 미술 전공자이다 보니 화장실 또한 감각이 돋보입니다. 와, 실내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환하고 진짜 고생 많아요.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네, 처음에 지어놓고 이 겉에 이제 비계라고 그러잖아요. 비계틀 딱 뜯어냈을 때 우와 보통 우는데. 이걸 내가 했단 말이야? 우와 이거 생각보다 예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랑을 했죠 와이프한테. 잠깐만, 이 좁은 평수에 이렇게나 큰 두 개의 기둥은 뭐래요? 지금 이 기둥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없었어요. 이거를 이제 설계적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요 위에 있는 슬라브를 받쳐야 되는 기둥이니까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이렇게 부드러운 엄마 아빠가 이 집을 바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내려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묵직하게 이렇게 하셨구나. 네네. 근데 그렇게 봐주시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세요.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꿈보다 해몽이니까. 2층은 또 어떤 모습일지. 오, 야. I wanna take you dancing, girl, in Paris, girl. More fancy than your parents were. Pick out your favorite. 2층에 올라오면은 다 보이는 곳이 이제 작은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부부방. Hollywood. Show you all the things that our bodies could do. She whispered in my 그리고 ear, 아이방이 있습니다. I like 뭐 좁은 평수라는데 알차게 잘 해놓으셨네. 저는 진짜 올라오면서 가장 놀랐던 게 일단 저 계단 핸드레일. 아 네. 예, 계단 핸드레일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아마 진짜 감사해요. 조각을 하셨으니까 이걸 이렇게 블랙으로 포인트를 잡으셔서 이게 이 어려운 시공을 하셨나 보다 이런. 아니 왜요? 내 눈엔 평범해 보이는데. 저 난간이 그냥 보기엔 사실 되게 별거 아니기는 해요. 뭐 특별한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소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파이프예요. 쇠 파이프. 그냥 일자로 쭉 뽑아내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쭉 뽑아낸 곳에 덧붙여야 되는 게 있다면 90도 수직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뭐 예각인 면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파이프를 꺾이는 부분 아니면 파이프를 잡아주는 브라켓 부분들을 다 밴딩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실질적으로 품이나 이런 건 좀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유연한 느낌으로 부드럽게 이 흰색 바탕에 있는 다양한 색상들, 원색들, 노란색, 파란색, 연두색, 블랙, 그다음에 주황 이게 한 번에 다 느껴지는데 너무 재미있게 느껴져요. 그다음 모빌의 노란도 딱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유쾌하구나. 나는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게 천장에 이 그물인데. 어머 도대체 이건 무슨 용도래요? 다락은 냉난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공기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겠더라고요. 계단부만 좁게 뚫려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뚫었는데 이렇게 기왕 뚫릴 거면은 이걸 좀 재밌게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가 그물에서 노는 걸 좋아하니 이곳에 그물을 걸자.
2층에 냉난방도 공유하고 아들의 놀이공간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도 차고가 있었대요. 아, 제가 이게 소재를 좀 잘못 골라가지고 그물이 약간 탄성이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빨랫줄로 이렇게 중간중간 걸어서 탄성을 좀 분산을 시켜놓긴 했는데 아, 여기 저 층간에 있는 그물망 네. 잡을 때 쓰는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사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인터넷에 고래 그물용으로 하면 굉장히 센 게 나오거든요. 그걸로 설치를 해요. 그리고 요 옆에를 네. 저 케이블 타이로 묶으면 안 되고 그 같은 밧줄로 같이 다 묶어야 돼요. 네, 제가 팁 하나 드렸어요. 조만간 그걸로 제가 근데 그것도 바꾸려면 또 일인데 또. 또 현장 소장님 계시니까. 네, 제가 소장이니 뭐, 네, 그렇죠. 해야죠. 이제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기대 이상 널찍하게 빠진 공간 덕에 요모조모 쓸모가 많대요. 아니 다락을 올라와 보니까 네네. 이게 여러 각진 거 땅의 형태까지 느껴지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사각이나 직선으로 된 공간보다 이런 공간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서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선들을 보고 자라잖아요. 학교에 가서 뭐 자기 집 그리라 할 때 네모나게 안 그래요. 아, 네. 저도 그거를 염두에 뒀어요.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똑바른 선들, 직각이 하나도 없거든요. 틀에 박힌 생각을 잘 안 하게 창의적으로 클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어린 아들에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저런 공간에 놀고 있는 거 너무 상상하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망이 보이는 그 부분을 그래서 아들 장난감이나 이런 걸 노출을 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마음껏 노는 그 부분만 생각을 했고요. 사실 나머지는 다 수납 공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2층이 방들은 있지만 수납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락의 그런 사공간들을 다 그 이불장이나 아니면 그 크로젯으로 만들고 싶었었는데 알고 보니 벌써 남편 작업실을 이미 구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역시 이 남편은 계획이 다 있었어. 영역 표시를 따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 거는 그 모서리 쪽에 그 수납장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짐이나 보관해야지 했던 공간이 세 식구의 특별한 해방구가 된 셈이죠. 서로 그냥 그 공간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본인의 욕심들이 충돌하는 공간? 그러니 이제 아들한테 양보하게 된 걸로. 아, 요거는 이 가족분들이 재미있게 땅 따먹게 하는 네, 결국엔 그렇게 됐어요. 네, 결국엔 그렇게 됐어요. 전문가가 아니신데 거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했습니다. 네. 일단 너무 흐뭇했어요. 정말 형상이 이상한 땅에 한 층이 20평도 안 되는데 1층, 2층 다락을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직접 고생해서 지었다라는 거, 저는 집이라는 게 단순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가족의 서사를 만드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국은 자기 가족하고 여기서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고 결국 서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집에 애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만족하고 잘 짓길 잘했다. 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게 말이다. 무슨 말이야. 사실 전 여기 있을 때 보는 거 제일 좋아해요. 네, 여기 있을 때 보는 게 되게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TV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걸 매일매일 볼 수 있어서 지금 저는 엄청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완성된 느낌을 딱 봤을 때 하얀 캔버스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면면마다 다 희우와 이야기를 채우고 그리고 남편과 아이와의 이야기를 다 채워나갈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대되고 다음
아니면 그 다음 해가 더 기대가 돼요. 네. Really don't mind the practice, 'cause you're my little 저희는 다 이미 어른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집으로 인해 크게 뭐가 변화되는 건 생활 패턴 정도밖에 없지만 아이한테는 정서적인 거나 신체적인 거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환경을 이 집안에서 잘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훌쩍 큰 아들이 이 집의 히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아빠의 땀방울이 얼마나 고마울까요?